이거 뭐 개 XX 놈들이다. 아 힘들다. 지금은 7천만 원 해야 1천만 원을 벌 수 있다. 그 대신 7천만 원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매출 반토막 나고 있어요. 지금 TV 방송 한번 타면 쫙 뜨죠. 그게 TV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많이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수익률을 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팔아야 된다. 내 브랜드가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칙을 먼저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 그거예요. 버티면 되지 하는 시기인데 저도 맨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시기가 뭐지? 이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안일했어. 그러니까 다 뺏긴 거야, 손님이. 뭐 저희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또한 계속적으로 이 비용이에요. 특히 5가지는 시기에 맞게끔 비용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주로 바깥으로 나올 때 그리고 내 음식을 주로 많이 찾는 시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냉면 같은 경우는 여름이죠. 그리고 뭐 국밥 같은 경우는 환절기죠. 왜냐하면 환절기 때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 찾으러 간다는 거죠. 그럼 그때 돈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뭐 인스타, 뭐 당근 지역에서는 보통 이 3가지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영상을 찍을 건데 이거는 귀찮아요. 귀찮아. 음식 만드는데 이거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가면서 하기 귀찮잖아요. 근데 귀찮은 만큼 나중에 장사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남들 힘들어서 쩔쩔맬 때 이거 제대로 하시면 그나마 웃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만큼 중요합니다. 홍보 기술 조금 떨어지시거나 그냥 판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 힘들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추후에 좀 상세하게 조금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가 장사를 하는데 변천사 지금 사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율이 높아져서 수익률이 떨어졌다. 달러화가 강세가 일어나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다. 기름 가격이나 이런 것들 다 올라가고 있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고 대기업들이 별로 성과를 못 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수 시장이 저조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이 심화돼 있다. 지금 폐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배민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거품이 생겼는데 빠져요. 근데 그만큼 불경기가 되면 다시 채워집니다. 이 자영업이라는 게. 왜냐면 회사에서 나가서 이제 보통 퇴직금 받아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자영업을 해서 치킨집이나 커피집이나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1인 샵들 한 달에 한 400에서 500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1인 샵 소형 평수의 이런 매장이 또 계속 또 생기고 있어요. 폐업률이 20%였는데 신규가 25%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경쟁이 계속 생기고 있다. 생각을 하면 신규가 계속 생기면 신규를 할 또 통보비를 잡아넣잖아요. 또 그게 일정적으로 조금 몰릴 거 아니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또 빠져.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잡고 이것 또한 우세를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고 여기도 6번 하면 판매 다양화 판매장에 판매 샵인샵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잡아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한 개를 더 많이 파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통 100% 기준에서 한 30에서 35%대 유지하고 있는 매출의 규모들은 다각화해야 돼요. 다각화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지금은 경기가 그러니까 버티면 되지 하는 시기인데 저도 맨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시기가 뭐지? 이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장사의 내수 시장이랑 그 다음에 이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덩치가 큰 기업들이나 이제 정부나 이제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양화를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게 또 한번 거품이 쭉 줄어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빨아야 된다.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유지 관리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배달 수수료 인정해야 돼. 인정. 아직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하고 인정 안 하는 분들은 뭐냐면 아씨 올랐다. 이거 뭐 개 XX 놈들이다. 아 힘들다. 저도 그래요. 근데 별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구조를 빨리 파악해야 돼.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뭐냐면 옛날에는 매장이 깃발을 많이 꼽아 놓으면 10개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내 매장이 더 커졌는데 이제 배민원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면 매장 하나밖에 안 돼요. 그 대신 전체적으로 이제 무료 배달이니까 판매율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 노출이 더 크게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상위 노출이라는 싸움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 배민이나 이런 데는 상위 노출 치고 예전에 5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수익률이 뭐 1천만 원이면 지금은 7천만 원 해야 1천만 원을 벌 수 있다. 그 대신 7천만 원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객단가가 높을수록 이제 배달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만 원짜리 12,000원짜리가 24,000원 하면 높아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안 사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매출 반토막 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여기서 최소주문 금액 좀 더 낮추고 한 개 팔 거를 3개 팔면 이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최소주문 금액 낮고 그 다음에 무료 배달이고 하면은 시켜 먹어요. 그 사람들이 일회성만 시켜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1인이 시켜 먹는 사람들이 먹다가 또 괜찮으면 홍보를 하고 또 2인으로 또 모여가지고 또 2인도 먹고 해서 그게 파생이 돼요. 근데 2만 원으로 3만 원으로 고정시켜 놓는 사람들은 비싸네 이제 거기는 안 시켜 먹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배달의 민족 쿠팡 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무료 배달로 해서 계속 이거를 박리담회로 전 국민의 그 수수료율화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배민 쿠팡이 수혜자지만 이 구조를 부인하고 역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매출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다 설계를 해놨어요. 그렇게 되게끔. 그리고 그 시스템들 혜택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고정적인 수익률을 딱 생각하고 이제 나머지 이거예요. 이거 손님 전화번호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우리 행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DB 확보하고 다시 우리 그 이런 바뀐 점들을 홍보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만 살아남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판이에요. 수익률을 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팔아야 된다. 이 구조 자체가 많이 팔아야 남기는 구조가 벌써 형성화 됐고
여기는 많이 팔아도 중요하지만 단골이나 그 다음에 손님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찾아오게끔 해. 여기는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줘야 만들어줘야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 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 했을 때는 100명 중에 10명이 왔다면 한 개를 하면은 100명 중에 15명이 오는 거고 그걸 한 10가지를 깔아놔야 돼요. 근데 굳이 돈을 깎아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들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쿠폰 적립제로 들어간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DB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행사를 한다거나 까먹지 않게끔 해줘야 돼요. 자영업은 제일 중요한 건 특히 동네 장사는 내 브랜드가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까먹었어요. 너무 많은 음식점이 있어서 내가 처갓집을 먹었어도 슈프림 치킨 좋아하거든요. 한 3, 4개월 전에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슈프림 치킨 얘기를 하면 떠올라서 다시 내가 치킨이 먹고 싶을 때 저녁에 슈프림 치킨 이번 주 안에 먹는다니까. 그 심리가 가장 중요해요. 동네 장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자주 노출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오프라인을 시키게끔 해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뭐 사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가 아니고 이번에는 조금 전체적인 어디다 힘을 쏟아라. 그리고 지금 마음 정리를 시켜드린 거라. 이번 강의는 인정할 건 인정해. 그리고 정부가 알아서 해줘. 이제 내가 한다 해도 할 수 없어. 뭐 데모를 다 끌고 와도 안 돼. 그러면 여기서 헤쳐나갈 거 먼저 챙기고 다른 데 힘쓸 때 힘써서 지금 헤쳐나가자 이 말이에요. 다른 브랜드 찾아서 샵인샵 하던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은 조금 마음 정리를 하시면서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좀 얘기했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게 좀 디테일하게 갈 거예요. 저희가 또 진행하는 방법이나 노하우들을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은 또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하도록 할게요. 그 대표님 이번에 영상 이제 댓글도 많이 달리고 했는데 그중에 혹시 인상 깊게 남았던 그런 댓글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지금 보고는 있는데 게임한 거는 동소스에 깔 수 있나요? 구글 컨텐츠요? 사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가 넣어주면 넣어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구글 컨텐츠로 게임에서 쓴 거를 하는 게 구글 컨텐츠로 비용이 빠진 거니까 구글 컨텐츠로 뭘 어떻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 넣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세무사랑 한번 얘기를 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소비자들이 상단에 가게가 다 노출된다고 주문하는 게 아니고 이제 머릿속에 이미 다 주문할 때를 정하고 하는데 상단에 노출해주는 그런 광고 상품들을 계속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정답일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것도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죠. 고객에 대한 분류가 단일화돼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규가 있고 재방문율이 있어요. 방금 말한 건 재방문율. 시켜 먹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켜 먹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음식점은 신규가 70%고 30%가 재방문율이에요. 매달 매출이 연계되는데 1억을 했으면 1억 중에 7천만 원 신규라.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재방문율 30% 안에 있는 소비자였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죠. 근데 광고를 하고 뭐 상단으로 유치하는 건 이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신규를 계속 확장시키면서 재방문율을 안착시키고 유실이 일어난 재방문율은 다시 재방문율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음식점은. 근데 보통 그냥 간단하죠. 재방문율 30%면 저번 달에 먹은 사람이 30%구나.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신규에 대한 마케팅은 따로 치고 재방문율에 대한 마케팅은 다시 치고 유실에 대한 마케팅도 다시 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계속 이게 순환이 엎어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신규 인원들을 이제 유치하는 그런 방법 중에 효과적인 게 이제 상단 노출 그런 프로그램들 가장 쉽죠. 가장 쉽죠. 왜냐면 네이버 플레이스가 한때 엄청 유명했을 때 진짜 경쟁이 심한 그 키워드들은 막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줘야 상위로 올려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TV 방송 한번 타면 쫙 뜨죠. 그게 TV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많이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많이 보면 그 사람들 상당수가 네이버나 이런 데 계속 검색을 할 거고 검색을 많이 하면 그 키워드들이 소문난 갈비찜이면 소문난 갈비찜이 키워드들이 검색을 많이 해서 찾아 많이 가서 방문을 리뷰를 많이 해서 상단으로 올라가요. 음식점 TV에 나온 것들은 보통 유효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이죠. 잘하면. 짧으면 한 3개월. 그게 이제 신규가 계속되면서 유지하면서 최대한 안 떨어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쫙 한번 쳤을 때 뭔가 장치를 안 하고 하면 그냥 다시 소멸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바로 뭐 오픈빨이나 그 다음에 방송빨이다 라고 하는 건데 한번 쳤을 때 자금이 유입이 됐으니까 그 돈을 또 넣으면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먼저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하실 때 캐시노트나 배민장부나 이런 데 보시면 재방문율이 몇 %고 홀이 몇 %가 나와요. 그거 보시고 재방문율이 계속 떨어지고 신규가 많다는 거는 홍보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방문율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음식이나 서비스를 체크를 해야 돼요. 재방문율이 현저하게 40%씩 많다. 그러면 신규 홍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홍보를 또 더 쳐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먼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7대3을 항상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40%가 되면 신규를 더 쳐버리죠. 그러니까 어차피 70% 이상은 신규를 칠 수 있는 거죠. 30%에서 40%가 되면 이제 신규가 떨어지는데 신규가 떨어지는 이유는 또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햄버거를 하는데 햄버거를 기피하는 달이다. 예를 들어서 뭐 환절기다. 이런 시기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재방문율로 매출을 방어하는 겁니다. 신규는 조금씩 쳐주고 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그 댓글이나 이런 것들 조금 제가 읽어봐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니까 답장해드렸는데 좀 무의미한 댓글은 쓰지 마세요. 방해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고 서로 이제 좀 학습을 하면서 저도 사장님들 댓글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서 저도 또 한번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심도 있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저도 발전이 되고 이런 채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니까 서로 좀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분들 파이팅 합니다. 감사합니다. 응?